로마는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국 중 하나로 손꼽히죠. 천년의 세월 동안 지중해를 호령하며 서구 문명의 기틀을 다진 찬란한 문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위대한 제국의 태동에 끔찍한 형제 살해라는 비극적인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로마의 뿌리에는 단순히 신화적인 영광만이 아닌 피와 복수, 그리고 냉혹한 권력의 쟁취라는 잔혹한 이야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아름다운 겉모습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며 로마라는 국가의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운명을 결정지은 피의 서약은 무엇이었는지 함께 탐구해 볼까 합니다. 단순한 옛 이야기를 넘어 국가의 탄생과 권력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게 되실 겁니다. 이야기는 고대 이탈리아의 심장부 알바론가 왕국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은 고대 트로이 전쟁의 영웅 아이네이아스의 후손들이 세운 유서 깊은 왕국이었죠. 하지만 평화로워야 할 왕국에는 탐욕스러운 폭군 아물리우스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형이자 정당한 왕인 누미토르를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한 것도 모자라 누미토르의 딸 레아 실비아를 베스타 신전의 신녀로 만들어 자손을 낳지 못하게 함으로써 왕위 계승의 싹을 완전히 잘라버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죠. 레아 실비아는 군신 마르스와의 사이에서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바로 훗날 로마를 세울 위대한 영웅들 로물루스와 레무스였습니다. 아물리우스 왕은 이 쌍둥이의 탄생 소식에 경악했습니다. 자신의 왕위를 위협할 존재라 여긴 그는 갓 태어난 아기들을 티베르강에 던져 죽이라는 잔혹한 명령을 내리죠. 바구니에 담겨 강물에 버려진 연약한 생명들은 거친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갔습니다. 누가 이 아이들의 생존을 예상이나 했을까요? 기적처럼 쌍둥이를 태운 바구니는 팔라티노 언덕 기슭에 닿았고 굶주림에 울부짖는 아기들의 울음소리에 놀라운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어미 늑대였습니다. 이 늑대는 신비롭게도 자신의 젖을 물려 쌍둥이를 보살폈고 숲속의 딱따구리 또한 그들을 지켜주었다고 전해지죠. 자연의 품에서 살아남은 이 아이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시간이 흘러 쌍둥이는 양치기 파우스툴루스에 의해 발견되어 그의 보살핌 아래 평범한 소년으로 자라게 됩니다. 목가적인 환경 속에서도 로물루스와 레무스는 또래들과는 확연히 다른 비범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탁월한 리더십으로 양치기 무리를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용감하고 강인한 전사의 기질을 타고났음을 보여주었죠. 주변의 도적대를 소탕하고 약한 이들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들의 출생에 얽힌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되면서 이들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자신들이 버려진 왕가의 후손이며 알바론가의 정당한 왕위 계승자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분노와 정의감에 불타오른 쌍둥이는 알바론가 왕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할아버지인 누미토르 왕을 다시 왕위에 앉히고 폭군 아물리우스를 처단하며 왕국의 질서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야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자신들이 태어나고 기적처럼 살아남은 바로 그 티베르 강변에 세상에 없는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려는 원대한 꿈을 품게 됩니다. 이제 두 형제는 자신들의 손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려 합니다. 그러나 이 원대한 꿈의 길목에서 형제 간의 갈등이라는 예상치 못한 거대한 암초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으니 과연 로마의 위대한 시작은 어떤 비극적인 운명으로 점철될까요? 알바론가 왕국에서 폭정을 몰아내고 할아버지 누미토르 왕에게 정당한 왕위를 돌려준 쌍둥이 형제 로물루스와 레무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태어나 기적처럼 살아남았던 바로 그 티베르 강변에 세상에 유례없는 찬란한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원대한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웅장한 꿈의 첫걸음부터 형제는 깊은 의견 충돌에 부딪히고 말죠. 바로 자신들의 보금자리가 될 새로운 도시를 과연 어디에 건설해야 할지에 대한 견해 차이였습니다. 형 로물루스는 팔라티노 언덕을, 아우레무스는 아벤티노 언덕을 각자 고집했습니다. 두 언덕 모두 티베르강이 내려다 보이는 전략적 요충지였지만 각자의 자부심과 주도권을 향한 욕망이 팽팽하게 맞섰죠. 결국 이들은 인간의 판단을 넘어 신의 뜻에 따르기로 합니다.
하늘의 새들을 관찰하여 신의 계시를 받는 고대 로마의 전통적인 방식인 아우구리를 통해 도시의 위치를 정하기로 한 것이죠. 형제는 각자 선택한 언덕에 올라 밤을 지새우며 신의 징조를 기다렸습니다. 먼저 아벤티노 언덕에 있던 레무스에게 6마리의 독수리가 날아들었습니다. 레무스는 이를 자신에게 주어진 신의 계시라 여기며 환호했죠. 하지만 잠시 후 팔라티노 언덕에 있던 로물루스에게는 무려 12마리의 독수리가 나타났습니다. 12마리, 6마리. 숫자의 차이만큼이나 형제의 주장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레무스는 자신이 먼저 독수리를 보았으니 선수를 친 것이라며 자신의 우위를 주장했고, 로물루스는 나타난 독수리의 숫자가 2배나 많으니 자신이 더 강력한 신의 축복을 받은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서로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형제 간의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깊어졌습니다.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결국 로물루스는 자신이 선택한 팔라티노 언덕에 새로운 도시의 경계선을 긋고 성벽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신의 뜻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신하며 도시의 안전을 위해 이 경계선을 넘어서는 자는 누구든 용서치 않겠다고 선포했죠. 이는 단순한 경고를 넘어 새롭게 태어날 도시의 권위와 질서에 대한 단호한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레무스는 형의 이러한 행동을 비웃었습니다. 형이 긋는 초라한 경계선과 갓쌓기 시작한 낮은 성벽을 보며 마치 어린아이의 장난처럼 여겼던 것이죠. 그는 형의 권위를 조롱하고 자신의 주장을 과시하려는 듯 로물루스가 정성껏 쌓아 올리던 그 작은 성벽을 보란듯이 훌쩍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이 순간 형제 간의 해묵은 갈등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치닫게 됩니다. 로물루스는 자신의 권위와 도시의 신성한 경계를 침범한 레무스의 행동에 극도의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에게 레무스의 도발은 단순한 형제의 장난이 아니라 이제 막 태동하려는 도시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반역 행위였으니까요. 격분한 로물루스는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칼을 뽑아 레무스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로마라는 위대한 제국의 탄생을 함께 꿈꾸던 형제 중 하나인 레무스는 쓰러지고 말았죠. 한 형제의 피로 얼룩진 잔혹한 비극이 위대한 도시 로마의 첫 페이지를 장식하게 된 것입니다. 로물루스는 자신의 손으로 형제를 죽인 살인자가 되었지만 이 피의 대가로 그는 새로운 도시의 유일한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참혹한 시작은 과연 로마의 운명을 어떻게 결정지었을까요? 형제의 피로 물든 그 비극적인 순간 로물루스는 이제 홀로 남아 도시의 운명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형제를 잃었지만 동시에 로마라는 새로운 이름의 주인이자 첫 번째 왕이 되는 역설적인 영광을 얻게 된 것이죠. 피로 얼룩진 대지 위에 세워진 이 도시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우뚝 서게 될까요? 로물루스는 형제를 잃은 슬픔과 죄책감 속에서도 자신이 꿈꾸던 위대한 도시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는 우선 팔라티노 언덕에 굳건한 성벽을 쌓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벽은 단순한 방어시설을 넘어 로마라는 새로운 공동체의 경계이자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형제의 비극적인 죽음이 바로 이 경계선에서 비롯되었음을 상기한다면 로물루스가 얼마나 질서와 경계의 중요성을 절감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가 되려면 단순히 성벽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로물루스에게는 이 성벽 안에서 함께 살아갈 사람들이 필요했죠. 그는 주변 지역의 방랑자들, 도망자들, 그리고 새로운 삶을 꿈꾸는 모든 이들을 로마로 불러 모았습니다. 신분이나 과거를 묻지 않고 오직 로마의 시민으로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입니다. 어쩌면 형제를 죽인 살인자라는 자신의 과거와도 맞닿아 있는 파격적이면서도 실용적인 결정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모인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은 로마의 초기 시민사회를 형성했습니다. 로물루스는 그들을 이끌기 위한 체계적인 제도와 법률을 마련하기 시작했죠. 그는 현명한 원로들을 선출하여 원로원이라는 자문기구를 만들었고, 이는 훗날 로마 공화정의 핵심 기반이 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로물루스는 또한 강력한 군사 조직을 구축하는 데에도 힘썼습니다. 주변 부족들의 침략에 대비하고 로마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의 지휘 아래 로마의 전사들은 엄격한 훈련을 거쳤고, 이는 훗날 천하를 호령하는 로마 군단의 굳건한 기틀이 되었습니다. 형제를 죽여서라도 지키고자 했던 도시의 질서와 경계는 로마인들의 정신 속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이는 곧 법과 규율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로마의 독특한 문화로 발전하게 되죠. 로마는 개인의 감정이나 혈연보다 공동체의 안녕과 국가의 질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냉철하고 실용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가 되어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로마의 시작은 비극적이었지만 그 비극은 역설적으로 로마를 더욱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선 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형제 살해라는 잔혹한 사건은 로마라는 국가가 개인적인 유대나 감정보다 국가와 법이라는 대의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끔찍한 교훈이 되었던 것이죠. 로물루스는 자신의 손으로 세운 이 도시가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굳건히 서나가기를 바랐을 겁니다. 그에게는 로마의 미래가 가장 중요했죠. 그는 도시의 경계를 침범한 형제를 처단하면서까지 로마의 질서는 그 무엇보다도 신성하며 절대적이라는 메시지를 온 세상에 각인시켰던 것이죠. 이 피의 대가는 로마에게 강력한 응집력과 불굴의 정신을 심어주었고, 이는 훗날 로마가 위대한 제국으로 성장하는데 결정적인 자양분이 됩니다. 로마의 거리에는 질서가 잡히고 법이 통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로물루스의 통치 아래에서 안정과 번영을 누리게 되었죠.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도시의 위대한 영광 뒤에 숨겨진 잔혹한 희생의 그림자가 항상 드리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형제의 피로 얼룩진 로마의 탄생은 단순한 신화가 아니었죠. 국가의 권력과 질서가 얼마나 냉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섬뜩한 거울과도 같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피의 서약은 로마가 천년 제국을 이루는 동안 그들의 모든 결정과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로마는 자신들의 존재 자체가 질서와 힘의 상징임을 온몸으로 증명해야만 하는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숙명을 안고 태어났다고 할 수 있겠죠. 이는 결코 가볍지 않은 유산이었습니다. 형제의 피로 얼룩진 로마의 탄생은 단순한 신화가 아니었죠. 국가의 권력과 질서가 얼마나 냉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섬뜩한 거울과도 같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피의 서약은 로마가 천년 제국을 이루는 동안 그들의 모든 결정과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로마는 자신들의 존재 자체가 질서와 힘의 상징임을 온몸으로 증명해야만 하는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숙명을 안고 태어났다고 할 수 있겠죠. 이는 결코 가볍지 않은 유산이었습니다. 동생 레무스의 피 위에 굳건히 뿌리내린 도시, 바로 로마는 그렇게 세상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로물루스는 피로 얼룩진 이 비극적인 순간을 뒤로하고 초대 왕으로서 강력한 통치를 시작하게 되죠. 그는 도시의 경계를 목숨으로 지켜낸 자로서 로마의 모든 시민에게 질서와 법의 중요성을 뼛속 깊이 각인시켰습니다. 국가는 개인의 감정이나 혈연보다 우선하며 그 어떤 도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죠. 로마는 그렇게 잔혹한 희생 위에 세워진 강력한 법치, 국가로 첫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초기 로마 사회는 로물루스의 이러한 통치 철학 아래에서 빠르게 안정되어 갔습니다. 그는 주변 부족들을 흡수하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받아들이며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했죠. 강인한 군사력과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고, 이는 훗날 로마가 거대한 제국으로 뻗어나가는데 필요한 단단한 초석이 됩니다. 모든 것이 이 피의 서약 위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형제 살해라는 비극적인 시작은 로마인들에게 국가의 수호와 확장에 대한 맹렬한 집념을 심어주었습니다. 외부의 위협에 단호히 맞서고 자신들의 질서를 온 세상에 전파해야 한다는 일종의 사명감으로 승화된 것이죠. 어쩌면 레무스의 피는 로마 제국의 끊임없는 정복욕과 불굴의 정신을 상징하는 붉은 표식과도 같았을 겁니다. 위대한 제국의 영광 뒤에 드리워진 이 희생의 그림자는 로마의 모든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그 존재감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 로마 건국 신화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위대한 문명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를 통해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질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강력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국가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개인의 희생을 요구할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권력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형제를 죽인 피의 저주 위에서 천년 제국을 이룩한 로마의 역설적인 운명은 우리에게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인간 본성의 가장 어두운 면과 가장 빛나는 영광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섬뜩하면서도 위대한 거울과도 같습니다. 과연 로마는 그 비극적인 시작을 딛고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로마가 이룩한 경이로운 문명과 그 숨겨진 이야기들을 함께 탐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